의성 캠퍼스에 대학 강당인 과정을 할 생각할 정도로 의성하면 외부에서는 좀 들리죠. 어르신들이 다 계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오늘 보니까 의성의 미래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내용이 재미없으면 40분, 내용이 재밌으면 1시간 했는데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저는 지질공원 전도사입니다. 제가 한국지질공원 하고 시작했는 지가 벌써 2009년 무렵이니까 벌써 10년 정도 지났죠. 자칭, 타칭 지질공원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의성국가지질공원 인정되셨으니까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의성국가지질공원의 전도사가 돼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의성역으로 왔습니다. 최근에 요즘 저는 장기권에도 열심히 차량을 운전하고 돌아다니는데 원래부터 왠지 모르게 BMW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버스, 메트로, 워킹.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울에서 안동으로 와서 그 다음에 열차 타고 의성에 오니까 의성역이 완전 변했습니다. 지난번 왔을 때는 공사한다고 그게 없었는데 이번에 에스컬레이터도 나오고 오자마자 바로 내리자마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지금까지는 회의한다고 가보지 못했던 걸 여기 올라갔습니다. 문소루, 예, 여기 나와있죠. 문소루 영남의 4대 누각 중에서 어떤 이라고 하는데 올라가 보니까 정말 의성 시내가 다 조망이 되고 기억만 동안 빼어난 곳입니다.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안 가신 분들은 한번 가보십시오. 올라갔는데 아무도 안 계실 줄 알았더만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운동을 하고 계시길래 방해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찍고 살짝 내려오는데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역으로 다시 그분한테 질문을 드렸죠. 의성 분이세요? 하니까 맞습니다. 혹시 지질공원을 보셨어요? 여쭤보니까 예, 뭐 오래가라 하다 보니까 안내 간판이 있고 해서 하는데 그게 뭐죠? 그 시작된 말이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마 그분은 고향이 창원이신데 자제분이 아마 여기 의성에 오셔가지고 뭐 사업을 하시는지 밥해 주러 오셨대요. 그래서 의성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살고 있는데 매일 운동을 하시고 남지 채널 운동하시고 이 문소루에서 오셔가지고 스트레칭 있죠. 하신대요. 그래서 지역 주민뿐만 아니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특히 군청에 부탁을 드린다 하시더라고요.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저는 이제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계단을 올라갔는데 또 다른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 의성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의성 지질공원 중에서 비지질 명소로 해서 환영해야 될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죠. 이게 태화강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시지만 지금 울산도 국가지질공원을 추진 중입니다. 울산이 산도시에서 생태 관광도시로 변신을 꾀하는데 태화강이 있죠. 국가지질공원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려다 보이는 태화도인데 여기 보시면 시민들이 편하게 오셔가지고 말 그대로 태화강을 보면서 멍때리기 좋은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누정 문화라고 있죠. 누정이 바로 그 지역의 문화의 척도.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거기서 논의되고 손님도 접대하고. 그래서 저는 아까 문소루 가장 의성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지질 명소로서 해서 잘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잘 갖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니까 역시 인정을 받으시고 다양한 행사들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콘서트. 오늘 그분이 아마 이걸 보신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서 꼭 가고 싶다고. 어디에서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간, 그 다음에 있죠. 박서생.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역시 올 때마다 하나의 발견이 있어요.
저분이 누구신가 했지만은 최초의 통신사라시라죠. 나중에 나가면은 의성의 인문의 고장입니다. 나중에 최초의 수도사 장한상 그분도 나옵니다. 이게 의성경입니다. 이렇게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산에서 지질공원 중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질공원 한마당이라는 게 이게 매년 가을 무렵에 하는데 올해는 8월 달에 큰 행사 있어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고가지질공원 인정의 전달식, 그 다음에 지질공원의 핵심인 지질해수사 선생님들의 경연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혁혁한 성과를 내셨죠. 우수상, 우리나라 15곳의 지질공원 중에서 우수상 2분, 최우수상, 이번에는 아마 대상은 무등산에서 하신 것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국가지질공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입니다. 홈페이지에 딱 인정받자마자 바로 의성이 올라가 있죠. 의성 지질명소 12곳, 국가지질공원 딱 나옵니다. 그 다음 밑에 빨간 글씨가 인정연도입니다. 최초의 인정 제주도 울릉도도 2012년부터 해서 매년 지금 현재 15곳, 올해는 의성과 함께 전라북도 고구산군도가 함께 받았습니다. 근데 좀 이게 특이한 게 2019년도에 동해안하고 서해안도 함께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협력을 하실 때 고구산군도를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가지원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스텝은 유네스코 브랜드죠. 내셔널 브랜드를 받았었기 때문에. 자, 조금 지질공원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체험하신 분도 계시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지오팍입니다. 지오팍이라고 하는데 번역을 하게 되면은 지오팍, 영어로 그대로고요. 한자권에서는 아무래도 지질공원, 이게 중국입니다. 여기 홍콩입니다. 그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질공원이라는 말을 안 써요. 왜냐하면은 지질공원 해버리면 굉장히 회비적인 느낌으로 오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대지의 공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 대지의 공원. 그래서 같은 한자권이면서도 일본은 그냥 지오팍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오팍 쓰셔도 되고 지질공원 쓰셔도 되고 또 이제 저같이 지작을 하신 분은 지질공원을 선호하는데 전공에다는 지형하신 분들은 또 지오팍의 말을 쓰세요. 각자 부르고 싶은 걸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질공원의 역사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질공원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2000년부터 유럽에서 시작했습니다. 현재 따지면 23년 정도 되죠. 여기 나옵니다. 여기 2000년 6월 달에 유럽에 여기 있습니다. 1, 2, 3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유럽의 핵심 지역인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이 주도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유럽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EUG라고 해서 유럽 지오팍 네트워크라 해서 EUG가 결성된 게 2000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럽이 시작을 했는 거죠. 네. 유럽이 2000년에 네트워크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여기 있죠. APGA 아시아권입니다. 2007년에 아시아 태평양 지구 네트워크. 그 다음에 2017년 2004년입니다. 요거 다음이죠. 2000 다음에 4년도에 세계 지구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것도 유럽 중심하고 중국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그 다음에 남미, 그 다음에 아프리카 있죠. 아프리카는 두 나라입니다. 모로코하고 탄자니아. 이 두 나라가 지금 해서 이 각 지역별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2000년에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네트워크가 주도를 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유네스코 브랜드가 아니죠. 유네스코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유네스코라는 말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했었냐면 2004년 세계 GGN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APGN이 만들어지고 2015년 때부터 정식적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브랜드로 해서 로고도 이와 같이 유네스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원이 되면은 유네스코가 관리하고 유네스코가 지원하고 홍보해주는 그런 유네스코의 브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가지휘권 인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 스텝으로 유네스코 브랜드를 받으려는 거죠. 제주도가 옛날에 했죠. 뭐 유네스코 3관왕,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 자연유산, 세계지리원 해서 제주도가 유네스코 3관왕으로 굉장히 한때가 있었습니다. 예, 현재는 195개 지리국 유네스코 세계 48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이 유럽입니다. 유럽이고 아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남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나다가 있습니다. 카나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가 이 두 나라고요. 근데 미국이 얼마 전에 다시 유네스코로 복귀했습니다. 미국도 대단한 자원이 있죠. 근데 미국이 이제 어떻게 나갈지 모르지만 미국도 아마 자원이 많은 지역이니까 지리공원에 나옵니다. 지리공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만드는 곳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없으면은 지리공원은 기본적으로는 탑다운이 아니고 바텀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 나가는데 초창기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정에서 탑다운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지금과 같은 국가지휘권이 되시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대로 바로 겁니다. 레스보스라고 나옵니다. 레스보스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리스 중에서도 특히 터키 쪽에 가까이 있죠. 터키 쪽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레스보스가 이분이 현재 지질공원을 주도하시는 핵심 VIP입니다. 그리스도 지금 현재까지 이제 총 7곳의 유네스코 지질공원이 있는데 이분이 초창기 프랑스하고 할 때 그 전문가분하고 핵심 키맨으로 참여해서 지질공원 제도를 만들고 현재도 세계 지질공원 GGN의 회장이세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유네스코 브랜드 심사도 가고 강연도 하고 제주도도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현재 레스보스 아까 보여드렸죠. 레스보스에서 에게 대학의 지리 지형학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레스보스 유네스코 지역 파괴 책임자이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한국 사람을 영어로 하는 코리안이죠. 레스보스가 얼마 정도냐면 우리나라 규모적으로는 제주도에 한 조금 정도 적은 정도입니다. 근데 저 지역이 아시다시피 어디 붙어 있습니까? 터키 쪽에 붙어 있죠. 굉장히 순환의 시 1400년대부터 오스만 터키에 들어갔다가 1900 초창기에 이제 그리스도로 옵니다. 근데 여기 옛날부터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여성들의 공동체가 굉장히 주목받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스보스인들을 영어로 하면은 힌트를 드렸죠. 여성 공동체. 레즈비언. 레스보스 사람들의 레즈비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레스보스 사람들이 레즈비언 단체하고 지금 그걸 한대요. 우리의 레즈비언에 대한 걸 쓰지 마라 써라. 하여튼 여러모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 이 레스보스 지역박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유네스코의 상징, 이게 어디죠? 바로 그리스죠. 그리스가 왜 지역박뿐만 아니고, 유럽 문화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냐면, 그리스를 유럽인들의 철학 속에서, 생각 속에서 뺄 수가 없죠. 과학에서부터, 학문에서부터. 여기 바로 파르테논이
보호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의 이 심벌이 바로 이 파라테논입니다. 직접 가져왔습니다. 이 돌이 뭘까요? 그리스, 이탈리아의 대표 암석이, 우리나라의 대표 암석이 군수님 화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삼천리 금수강산 화강의 풍화지형이 그렇죠. 이탈리아, 그리스, 지중해 주로 해양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져서 석회암이죠. 석회암이 굳어지는 게 대리석이죠. 바로 대리석입니다. 아름다운 돌입니다. 자,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건데 그리스 하면 또 한 분이 자주 가는 데가 있습니다. 산토리니. 산토리니가 여기 보면은 그 중에서 특히 한 분이 자주 가는 에게의 말이 있습니다. 이하 말입니까? 이게 바로 다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화산이 폭발하고 내려앉은 칼델라 부처입니다. 근데 이 배에 제가 이 배를 타고 왔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저 배가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대우조선이 만들었다. 최대 선박회사 운영회사는 그리스 쪽이지만은 제조국 우리나라죠. 태운 제조. 이 대목에다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지리공원은 아름답습니다. 발견이 있습니다. 추억이 있습니다. 안 넘어가죠? 넘어가야 되는데. 예.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아까 유럽의 나라 있죠?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이라 했습니다. 프랑스가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데가 프랑스죠. 근데 이 프랑스의 이분이 또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마 어디선가 유네스코를 하시면은 꼭 오실 겁니다. 이름이 뭐냐면은 이게 나옵니다. 가이 마티니. 지금 현재 GGN의 회장님이 아까 조금 전에 그리스인 니콜라소로스. 이분이 사무총장이지만은 유네스코 지리공원 위원회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굉장히 지리공원 이끌어나가는 리더죠. 그래서 다양한 지질공원 행사,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질공원의 운용이라든가 철학을 이반하는 사람이 이분들입니다. 이분의 전공이 지질학이지만은 베이스가 인류학입니다. 인류학. 그렇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꼭 지질적인 요소 이외에도 그 지역에 다양한 자원들이 지질공원에 아우러지는, 그걸 더 중요해야 합니다. 예. 저분이 어디냐면은 프랑스 1호 지질공원, 세계 1호 지질공원 프로방스랍니다. 프로방스. 그러면 가보시죠. 프로방스. 파주에도 프로방스가 있습니다만은 프로방스 지역이 최초의 지질공원. 근데 여기 보면은 라벤더, 딱 보시면 아시죠? 아모나이트. 또 하나 우리 여성분들이 주로 쓰는 핸드크림 있죠? 록시탕 브랜드. 록시탕 브랜드가 태어난 것이 바로 프로방스. 프로방스 기획하실 때 록시탕 브랜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질공원은, 유네스코 지질공원은 2년마다 국제 행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2018년도에 코로나 이전에 이탈리아에서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알프스 쪽에서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 해 어디가 예정되어 있었냐면은 제주도가 2020년에 예정이 되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기되고 하면서 결국은 비대면으로 2021년도에 이렇게 개최되었습니다. 큰 행사로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비대면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비대면 참가해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 개최지, 10회 개최지가 결정됐습니다. 어디냐면은 아까 아프리카 건 이제 말씀드렸죠. 아프리카는 2개 있습니다. 모로코하고 탄자니아인데 이 모로코에 이번에 다음 주부터 6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됩니다. 머군이라고 하는 지질공원인데 여기에 보면 아시겠다시피 딱 나오죠. 공룡이 나옵니다. 공룡이 나오고 이 지역도 지질학적으로, 지형학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산맥 중에 아틀라스 산맥 아시죠? 대서양도 아틀란틱 오션 그러죠. 아틀란타의 바다. 예. 이게 아틀란타 산맥입니다. 모로코로 해서 알제리 튀니지까지 가는데요. 바로 요 아틀란타 산맥에 바로 밑이
이 지질공원의 지역입니다. 특히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공룡이 나옵니다. 공룡이 나오는데 또 다른 육지에서 보지 못하는 스피노사우루스라는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기도 공룡의 사진입니다. 예, 이분들이 지금 현재 세계 지질공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들을 다 이끌어나가는 핵심 멤버들입니다. 보여드렸던 지역권 APGN 지역 네트워크의 리더이자 세계 GGN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키워드가 있습니다. 테마가 그에 대한 강연을 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주로 중국이 많죠. 중국이 유네스코 지질공원만 해도 46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5개죠. 일본이 유네스코가 10개입니다. 일본 분이 아시아 태평양도 이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도 이제 유네스코가 국가지질공원이 15, 유네스코가 이제 5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탄강이 제안서를 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목적에서 하겠습니다. 한탄강이 지금 현재 정말 지질공원에 대해서 열심히고 절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우리나라의 4번째가 된 거죠. 그만큼 지질공원을 통해서 한탄강 지역, 철원, 포천, 연천이 지금 핫 플레이스입니다. 아마 가보신 분 계실 것이고 또는 SNS에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 얼마 전에도 뭐 지역 페스티벌 다양한 행사들이 했습니다. 이 공원센터가 들어서 있는 이 지역이 지질공원 전에는 전포했던 겁니다. 무에서 유가 나온 지질공원을 통해서 이렇게 지역이 변신할 수 있다는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일 수가 있습니다. 한탄강. 이게 지금 한탄강의 대표 핵심 멤버가 비둘기낭 폭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한탄강에서 북한에서 용암이 흘러내려와서 한탄강에 와서 지류를 따라 역류하다가 식어서 그 지역이 이 폭포가 형성된 이 지역인데 지질공원 이전까지만 해도 잘 몰랐습니다. 정관조차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질공원 추진을 하면서 발굴하고 정비하고 천연기념물이 되고 지금은 한탄강 포천 지역 가장 핵심 명소가 됐습니다. 비둘기낭 폭포입니다. 지금 여기는 영화 촬영지 지금은 대단하게 변신한 지역입니다. 꼭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곳 연천 지역에 제인폭포라고 있습니다. 제인폭포. 이 제인폭포도 지질공원 이전까지는 군부대에 있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지질공원을 하면서 협조를 통해서 오픈이 되고 이렇게 정비를 하고 최근에 명성에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홍수가 났었죠. 기후변화 때문에 한탄강 댐 때문에 물을 밑에 하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 내려보내면서 저 위에 잠겨버렸어요. 잠겨버리다 보니까 완전히 초토화된 거죠. 명소들에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어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더 나일강 같이 더 잘 정비가 된 겁니다. 연천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제인폭포. 네, 한탄강 지역이 초창기부터 지금할 때부터 열정적이었습니다. 원래는 포천하고 연천이 별도로 했었어요. 콜천이 별도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의 한탄강이다 보니까 분리할 수 없으니까 경기도에서 함께 가서 해서 도중부터 했는데 초창기는 이제 의성하고 달리 복수지자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명칭에서부터 다양한 부분의 지역에 이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냐면 임진강, 한탄강 같이 했었어요. 용암이 어떻게 하냐면 임진강 율곡 선생의 율곡리까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연천은 이제 한탄강과 임진강이 같이 있기 때문에 임진강이 국가하천입니다. 한탄강은 지방하천이야. 근데 이제 임진강을 못 내놓고 양보를 못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명칭이 포천하고 연천하고 할 때는 임진 한탄강 지질공원이었었어요. 이제 국가 인정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네스코를 가면서 한탄강이라는 게 철원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강원도에 있는 철원을 분리해서 현재는 철원, 포천, 연천 세 지역이 협심해 있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구공이 된 겁니다. 근데 노력을 해서 이 국가지구공 인정받을 때는 이제 포천시장님하고 연천 문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환경부가 굉장히 열정적이셨어요. 직접 환경부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수도권이기 때문에 전달식을 하신 거예요. 예, 부부 해설 선생님, 한탄강도 포천 지역과 연천도 지구공 인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행정력을 올인하다시피 시장님의 현안 사항이었습니다. 두 지역, 포천 지역이 한 인구가 16만 됩니다. 연천이 한 5만 됩니다. 왜? 대신에 수도권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핸디캡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역발상인 거죠. 지역이 활성화되려고 그러면은 지구공 제도를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걸 잘 이용하신 거죠. 예. 유스코가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지역이 일신하게 됩니다. 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한탄강 지역을 알려줍니다. 아까 우리 외성국가지구공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는 국가 브랜드가 된 거죠. 그와 같이 유네스코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탄강 일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전 세계 정보를 발신합니다. 또 하나 이제 같은 199개 유네스코 같은 동급으로서 행사에도 참석하고 발언도 내고 의무와 역할을 다하는 거죠. 바로 그게 네트워킹입니다. 예. 이 한탄강 지구공 센터가 어떻게 들어섰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둥이당 폭포에는 전무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 하드웨어가 센터가 예산이 얼마냐면 100억입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저 100억의 센터가 어떻게 들어섰느냐. 경기도에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포천 연천이 필사적으로 지구공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하고 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서는 이 센터가 이와 같은 하드웨어가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 총회를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가 들어서고 거와 있는 지오샵이 있고 카페가 있고 다양한 행사들이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젊은이들, 학생들이 지오스쿨도 하게 되죠. 수도권에 있는 다양한 연령층 사람분들이 오셔가지고 체험하고 하십니다. 예, 이와 같이 이런 안내 표지판 이런 게 예산이 그렇게 하지 않습죠. 정말 모든 행정력, 한탄강 사업소의 전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지구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리 부자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 사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가보신 분 계시죠? 철원평양. 용암대지의 철원평입니다. 철원 5대쌀이 있죠.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5대쌀의 용암대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5대쌀의 생산지 철원평야입니다.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요. 소위산 전망대입니다. 기회되면 꼭 한번 가보세요. 소위산 전망대 원래는 분포대 여기 나와있죠. 이게 몇 사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위산 전망대에 관측소가 있는 데입니다. 못 들어갔던 곳이죠. 근데 지금은 협조를 해서 관광지를 만들고 모노레일이 들어오고 지금은 철원 지역에서 가장 핵심 명소가 됐습니다. 노동 당사에 좀 가깝고요. 그 안쪽에는 이제 비무장 들어가면은 샘통이라는 지하수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홍콩호. 을지하는 철새의 오아시스. 샘통. 우리 누구죠? 최불암 선생님이 가서 그 고추냉이 있죠. 재배하는. 그 지역에 쭉 이어왔는데 이게 지구공을 통해서 하는 지금 명소가 되면서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관광장이 되면서도 고추냉이가 이제는 뭐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예. 이제 사례를 좀 확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지구공 인정을 받고
우수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마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국가지휘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부족할 정도로 벌써 우리나라도 10년 만에 규모에 갖췄습니다. 15곳이나. 지금 현재도 문경이 하고 있죠. 화성이 하고 있습니다. 삼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종적으로는 한 20개 정도의 국가지휘공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유네스코도 지금 현재 한 개가 많습니다. 부산도 하고 있고 동해안도 하고 있고 단양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유네스코도 우리나라도 아마 한 10개 그러면은 20개 국가지휘공은 10개 유네스코 그러면 어디에 내놔도 아시아권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국가지휘공의 각 지역의 로고입니다. 로고를 보면 딱 나오죠. 그 지역의 어떤 특색이 나옵니다. 외성도 보십시오. 이게 국가지휘공 로고입니다. 참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경주의 주상진리, 양남 주상진리. 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부산도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부산의 오륙도, 한탄강도 원래는 이거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성도 원래는 이거였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무등산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운영의 지리공원은 운영입니다. 지역 투리즘을 위한 지역의 운영입니다. 그 핵심 사항이 지리공원을 하려면은 누가 있어야 됩니까? 안내하고 설명하는 해설 선생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리공원 인정받았으면 여기가 지리공원임을 알리는 홍보, 상징 이게 가장 선행돼야 될 사례입니다. 해설 선생님들은 대한 얘기는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중요하고 합니다. 다양한 의성도 이번에 이 선생님들이 15개 중에서 경연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우수상을 받으셨죠. 축하드립니다. 자, 국가지휘공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핵심이 말씀드린 대로 국가지휘공원 헬사. 그래서 환경부가 매년 양성교육을 합니다. 주로 지금 현재는 도봉산에 있는 북한생 탐방원이 지정기관입니다. 또 최근에는 또 지리산도 들어가 있고 무등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대단한 분들이 이제 들어오세요. 그러면 소양교육 일주, 정문 일주에서 라이센스, 국가지휘공원 자격증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 아신 분 아시겠지만 청송의 지리공원을 담당하셨던 우리 팀장님이 단연간 청송을 이제 유스코지에 올리시고 지금은 이제 면장님이 되셨어요. 면장님 되시는데 직접 헬사 교육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은퇴하시면은 하시겠죠. 그 나머지 분들 연천에 서울에서 기촌하셔가지고 주먹도끼 빵을 개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카페를 여시고 직접적으로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지휘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세요. 자, 작년에 이제 한마당이 연천에서 있었습니다. 연천이 한탄강 중에서도 포천하고 굉장히 좀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연천에서 이제 있었는데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이분들이 대상을 받으셨어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분이요. 주먹도끼로 하신 이분이 발표를 하셔가지고 대상을 거머쥐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리공원 해설 선생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설명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분 의성하고 같이 인정받을 때 저는 이제 공군성군도 심사를 갔었습니다. 심사를 갔는데 이분이 공군성군도가 지금 이게 있습니다. 삼북동 공익발자국 화석지가 있는데 이게 군산 시내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해설하시는데, 요 복장과 태도가 가장 완벽한 지휘공원 해설 선생님들의 봅니다. 근데 이분이 열정이 바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해서 거의 뭐 기울은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현장 심사 시에는 지휘공원 해설 선생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유네스코 인정 받으실 때도 또 나중에 제주도 사례도 나옵니다만 이분들을 정말 잘 모셔야 됩니다. 예, 나옵니다. 이분 수월봉의 고춘자 여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GGN이 뉴스레터 표지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제 스마일이라고 지었습니다. 서울봉의 해설 선생님들의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해녀분도 계시고, 유민사 다 있습니다. 김대중 선생님, 박정희 선생님, 고춘자 여사, 지역에 이분들이 놀래요. 왜? 지지보는 내가 이렇게 내가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줄은 상상을 못했다고 그러죠. 이 기회가 생기신 거죠. 지역을 알리는. 옛날에 지역을 잘 모르셨대요. 그냥, 그런가 보다. 예. 아마 이분이 해녀분이신데, 이분이 북한산에 교육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 마지막에는 이제 시연을 하셔야 돼요. 해서 발표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발표를 해?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하시던 분이 좋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셨어요. 그만큼 열정이 있고 관심이 있으시면은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죠, 여기. 인간극장에도 나오시고. 지금도 대단한 의욕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예, 의성의 선생님들, 아이디어 팀입니다. 그 다음에 무동산의 선생님들. 자, 요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해설 선생님 요거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지공을 하면 딱 나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캐릭터가 있어요. 상징하는 캐릭터. 이게 이제 동해안입니다. 동해안이고, 이게 제주고, 연천이고, 무등산입니다. 그 지역의 지질적인 또는 뭔가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이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게 이름이 뭘까요? 국가지휘공원의 대표 캐릭터인데, 이름을 아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름이 지오팡입니다. 지오팡.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지오팡이 안내하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앉아 계시니까 요 지오팡 캐릭터로 잘 사랑해 주시고 국가지휘공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전도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와 같이 캐릭터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상징물이죠. 포천이 잘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둘기낭이라든가 다리,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근데 이게 지금 포천 비둘기낭 앞에 I love 지오팡이라고 나옵니다. 이 포토존이에요. 그럼 저기 찍고 SNS 올리죠. 정보 발신하죠. 저기가 어디야? 나도 가보자. 또 최근에 또 저는 이거는 잘 몰랐는데 상징 조형물을 또 이렇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동기부여, 지역을 알리는 그게 중요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지고 내셨으니까 이제 홍보하고 알리는 게 중요하죠. 지금의 대세는 인터넷이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지금은 SNS가 중요하죠. 자, 의성 오른쪽이 그리스의 레스보스입니다. 게시물 개수가 700개죠. 팔로워가 1000명입니다. 이쪽 의성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500개의 팔로워. 여기 오신 분 다 빨리 팔로우 해주셔야 돼요. 팔로우 하셔서 편안하시고 알려주시고 친구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인스타그램 지금 됐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친구를 맺으면서 각 지질공들이 가장 애용하는 SNS가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에는 다양한 행사 정보가 되고 올라와 있죠. 최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의성이 이렇게 하시니까 전문가도 아는 분들이 의성의 열정을 압니다. 그래서 후보지 1년 만에 되신 거죠. 고구상 군도가 3년 만에 되셨어요. 하여튼 군수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통입니다. 자, 다른 곳 한번 볼게요. 다른 곳이 어떠냐. 이게 일본을 대표하는 이토이가와. 지금까지 10년간 일본 지휘공을 이끌어왔는 지역 400개입니다. 8로. 자, 우리나라 청송, 무등산, 한탄강. 이와 같이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가 나오는 SNS 인스타그램을 여러분도 주목해 주시고,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안 가더라도 제가 아까 했는 그 최초의 통신사 박서생 이보고 알았습니다. 문서로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서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인스타그램 꼭 팔로우해 주셔야 됩니다. 예, 홍콩입니다. 홍콩이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다양한 정보를 발신합니다. 예, 이토이가와 있습니다. 자, 이토이가와가 일본의 지질학의 발상지, 지질공원, 최초의 지질공원, 최초의 국립공원 지역. 이 지역은 모든 행정이 지질공원입니다. 인구 5만이에요. 그래서 이토이가와를 모르면 간첩이에요, 일본에서. 그만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을 알리고 활성화합니다. 자, 여기 이 일본의 나랏돌이 나옵니다. 이 나랏돌이 뭐냐면은 이 돌이 이름이 뭐죠? 딱 보면 아시죠, 여러분들? 옥이죠. 제이드입니다. 이게 일본의 나랏돌이 됐습니다. 예, 이분이 이토이가와 시장님이시고, 이분이 일본의 유명한 아나운서신데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방송 홍보대사를 요청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이토이가와는 모든 행정이 지질공원, 오로지 지질공원. 이게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열도가 쪼개지면서 분리됩니다. 독일인 지질학자가 와가지고 저기 조사하면서 일본 지질학의 발상지. 저분들은 원래부터 자기들이 1980년대부터 지역 파괴하고 했다고 하셔요. 이게 지금 소유권까지 주장하는데, 어쨌든 자기 지역의 자원을 활용했던 측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것이죠. 예, 이게 제외되고요.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 나랏돌이 뭘까요? 우리나라의 국석, 내셔널스톤. 우리 지역판까지 하시고. 보석 좋아하시죠? 예, 이거 딱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나랏돌은 수정입니다. 수정 중에서도 예, 이게 수정인데, 우리나라는 부산에 가면 수정동이 있고 어디 있죠? 그만큼 옛날에 경주에 가면은 경주 옥상에서 안경이 수정으로 했습니다. 그만큼 화강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수정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나랏돌은 수정 중에서도 이 자수정입니다. 색이 들어가 있죠. 투명한 게 우리는 이제 바로 이게 아주 깨끗한 게, 이게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변합니다. 자, 자수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옵니다. 자수정이 영어로는 아메시스트라고 합니다. 아메시스트. 자, 여러분 바카스 아시죠? 바카스. 바카스 원래 60주년이랍니다. 바카스와 아메시스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이아나를 좋아했는 바카스가 여기 있죠. 아메시스트를 괴롭히려고 했는데 아메시스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이아나가 아메시스트를 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카스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돌에다가 여기 나와있죠. 포도주의 신 와인을 붓습니다. 완전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죠. 와인을 부어서 이 색깔이 이렇게 변했는데 이름을 자수정을 영어로 아메시스트라. 이 사람 이름이죠. 소녀의 이름입니다. 이와 같은 낭만이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나라 솔라 시스템에 태양계, 천왕계 다 그리스에서 나온 로마 신화에 나온 이름들입니다. 우라노스, 크로노스, 가이아. 그만큼 유럽인들에게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절대적이죠. 그래서 인구 1000만에 그리스를 무시 못하고, 그리고 그리스가 유럽에서도 주도적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어디까지 갑니까? 프랑스를 점령하고, 독일을 점령하고, 영국을 점령하고, 스페인을 점령하고, 좀 모로코까지 가는 거죠. 모로코가 오랜 기간 프랑스의 식민지 하에서. 예, 이제 브랜드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브랜드. 지지공원 되셨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로컬 푸드, 지오 푸드, 브랜드를 활성화해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변화되는, 지지공원 되는데 뭐가 변하지? 예, 농산물, 지오 브랜드. 아까 말씀드렸죠. 오데산. 예, 브랜드도 다양합니다. 이게 우동산이 만든 브랜드, 제주가 만든 제주지오,
참 잘 만들었죠. 제주. 그 다음에 이제 동해안이 만든 이와 같다. 기본적으로 지오 스쿨, 그 다음에 지오 푸드, 지오 빌리지, 지오 액티비티, 지오 파트너, 지오 기프트. 예, 이게 활성화되어야만이 지질공원이 내실화있고 탄탄하고 주민분들도 피부로 느끼죠. 예, 무등산, 지금 지오 푸드 올인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나오는 지오 푸드 이렇게 참여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소가 있습니다. 아소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에서 산출 생산되는 뛰어난 지역 제품을 지오파크 브랜드로 인정을 해서 이와 같이 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니 샵의 내부입니다. 다 지오 브랜드죠. 지역에 나는 농산물들 우수 인정했습니다. 지오 브랜드를 인정했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또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아까 이토이가 나왔죠. 이토이가 온라인을 통해서 지오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지오스쿨. 자, 이제 회사점도 나왔습니다. 공공물도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지역에 자라나는 미래 인재에게 지역을 재발견하고 알리는 게 급소입니다. 그냥 막연히 아니에요. 지역의 가치를. 그래서 제가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 의성 교육청 관내에 학교가 무려 200몇 개의 학생 수가 2,000몇 명이에요. 그러면 관내 학생들 지질 명소가 있죠. 주변의 학교는 그 명소를 관리하고 서포트하는. 예, 고창에 가면은 병과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산초등이 있어요. 그 아산초등 학생들이 그에 대해서 받고 관리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와 같이 자연스럽게 지오스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오스쿨이 이렇게 되면은 지금 물론 하고 계시지만은 자동적으로 부모님이 따라 들어가죠. 그리고 가족도 지오파크에 대해서 이해하시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지역민 전체가 지오파크 이런 거구나 참여하게 되죠. 의성초등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올 때마다 자랑하는 게 정문 앞에 학생들이 들어가면서 맹청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보면서 학생들이 우리 의성이 이제는 국가실권 됐구나? 그 다음에 유네스코 간다지? 그와 같이 궁금하다. 교육을 받고 싶죠. 예, 우리나라 다양한 지역에서 지오스쿨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학생들도 특히 청송, 뮤직캠프, 매년 하는 정기 행사. 이와 같은 항상 정기적으로 하고 알려져 있는 그때 필요가 있죠. 제주도 지오스쿨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중고등 학생들 합니다. 그 다음에 홍콩 관내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해외로 보냅니다. 일본에 견학을 합니다. 교류합니다. 예, 시마바라의 학생들이 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티셔츠 있죠. 지오파크에 대해서. 그래서 입상도 하고 또 그에 대한 담내도 하는 거죠. 해외 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인들도 하십니다. 제주도입니다. 자, 다음은 트레일입니다. 지오 트레일. 핵심적인 행사가 필수적이에요. 제주도 한탄강 지오 트레일, 청송 지오 트레일이 있습니다. 저는 남대천 따라서 문서루, 남대천의 공룡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깝고 접근성이 좋고 한탄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가 심혈을 기울인 수월봉 트레일이 있습니다. 수월봉. 이게 매년 하는 아주 이제는 국제적인 행사로 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다른 산망산에는 산망산 용머리 해안 트레일. 예, 수월봉 트레일 할 때는 지역 축제입니다. 매스컴도 오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이 지역을 통해서 이 수월봉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 석사 논문 지역입니다. 여기 나와있죠. 90년대. 그 당시 벌써 제주도가 제2의 공항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이때는 제주도 가기가 참 쉽지 않은데 제주도로 넘어가서 수월봉 지역, 제주도의 서쪽입니다. 애월, 한림, 고산 이 지역을 전부 돌면서 현무암을 갖다가
보링해서 강도 시험을 하고 이 논문을 제가 일본의 동경대로 보내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마바라하고 제주도하고 자메기리 매주 주위에도 그 시마바라 지역이 제가 유학을 썼는데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관계자가 목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자 들고 나서 우리 연구실이 그 지역을 방문 조사를 갔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이렇게 인연이라는 게 느낍니다. 제주도가 고산 지역이 제일 석산 없는 지역이 저렇게 지금 뒤집 명소로 해서 국제적인 장소가 됐고 또 그 파트너 지역이 제가 유학 갔던 그 지역에서 연계돼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뭐 완전 시골이죠. 이와 같이 지지공원이라는 게 이 지역을 변화시켜 준 거죠. 예, 동해안 대장정. 경북동해는 몰라도 동해 대장정은 아마 3년 한번 가보신 분, 예, 핵심입니다. 지역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런 행사가 중요합니다. 골고루에 갔는데 이 아소 담당자예요. 안내하시는 분이 외국인이 이제 저희들은 안내해 주시고, 예, 또 하나 동해안의 핵심 지역이 이제 나옵니다. 울진의 대풍헌, 부산. 저 울진이 1970년대까지만 해도 강원도였어요. 아시죠? 강원도 지역에 있고 울진인데 지금 현재 동해안 지질공원 중에서도 울진이 가장 핵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성유물 앞에 이번에 공원센터가 다시 들었습니다. 아주 멋있는. 참 울진이 자원은 많은데 접근성이 참 힘듭니다. 하지만 울진의 저런 노래들이, 그래서 저는 할 때마다 이 구산항, 대구 구자한테 구 상항이 거기가 바로 삼척 영장 장안산 초대 수토사. 수토사라는 게 수성에서 토벌하다. 조선이 울릉도를 관리했죠. 일본인 넘어오니까 삼척 영장 장안산 영장을 보내서 하는 게 바로 그 출발점이 바로 울진의 대풍헌. 저희가 지금 현재 재연 행사 원래 했답니다. 울진에 하고 있죠. 이와 같은 행사가 지휘공원하고 아우러지면은, 그리고 울릉에 가게 되면은 예, 울릉에 대풍감이라고 있습니다. 울릉 대풍감. 이게 울릉 대풍감에서 바라보는 모습인데요. 울릉도 국가지휘고 우리나라 1호죠. 제주도하고. 이 지휘공원을 갖다가 지금까지 잘 만들어 오신 분이 우리 가셨어요. 우리 배수경 주무관님, 지전문가. 우리나라 1호. 예. 울릉 독도에 있는데 국가적인 전략적으로 1호였지만은 유네스코를 못 갑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 옥기라는 데는 일본의 옥기는 2014년 제주도에 와서 유네스코가 되어버렸어요. 제주도가 그냥 축하해 줍니다. 국가지휘공원 때는 독도를 넣고 유네스코 갈 때 빼버린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이제 지금 넣으려니까 독도를 넣고 유네스코 하려니까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울릉도 하면 성곡봉,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에 울릉도 대세가 이게 나오죠. 힐링스테이 코스모스 1박에 1,000,000원이랍니다. 호랑이에서 하는 게. 예,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울릉도가 배전하고 있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제주도로 넘어올게요. 제주도. 선헌이라고 있습니다. 동백마을이 바로 지오빌리지. 지역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지역을 보존하면서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들도 참여하고 또 보람을 느끼는 게 바로 성공 사례가 바로 선헌리의 이 주민들입니다. 바로 각자의 주특기, 요리, 이분이 능하세요. 도토리 요리를 체험학습, 외국인도 체험학습. 지오 액티비티, 지오 푸드죠. 아주 유명합니다. 우등산의 지오빌리지, 청풍마을, 수박마을, 그 다음에 무동마을, 단양 쪽입니다. 명소 가까이에 지오빌리지가 있습니다. 예, 이제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지질공원이 성공하려고 하면 요 네 가지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가치라는 부분이 이제 인정받았기 때문에, 국가적 가치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국가지휘공원 인정을 받으셨어요. 유네스코 가시려면은
국제적인 가치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남아있지만은 그 나머지 부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노력하에 달려있습니다. 관리계획, 그 다음에 가시성, 그 다음에 네트워킹,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조금 전에 보여줬던 한탕이 어떻게 변신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포천시에 관리구조 지휘본 팀이 있습니다. 최근에 원래는 한탄강 사업소에 있다가 관광과로 넘어왔어요. 관광과에 이제 여기 나있죠. 문화경제국 관광과 지휘본 팀이 있는데 원래는 3분이 정도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휘본팀이 이렇게 많습니다. 다양한 시설이 있고 코스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재 지휘본 관리구조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유네스코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휘공원을 운영하시려고 그러면은 강력한 관리구조와 독립된 예산이 나중에 유네스코 가실 때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성 지난번에 왔을 때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가시성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또는 민원인들이 오고 가면서 올 때마다 저게 뭐야? 국가지휘공? 뭐지? 바로 눈에 들어요. 노출이 중요해요. 그럼 이제 검색해보죠. 바로 이게 가시성.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강조하고 지휘본에 강조하는 게 바로 가시성입니다. 예, 고구상군들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렇게 있죠. 재해, 재난 시스템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곳곳에 파트너가 있고 알려집니다. 또 하나 아주 특이했던 게 고구상군을 가니까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이 가가지고 사진 심사를 했는데 가시성이 부족해서 얘기했습니다. 부산역, 고속터미널, 국도, 진입로, 곳곳에 여기가 국가지휘본이면 알리는 필요한데 지적했더만 얼마 전에 가니까 심사에 가니까 버스 있죠.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에다가 공간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리얼하게 알리는 홍보물을 막 하신 거예요. 이게 아주 유니크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왜 그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이 할 때 한순간에 보건상군도 군산 지역에서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가시성을 갖다가 아주 정보 발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내시더라고요. 예, 청송입니다. 청송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청송 국가지휘본입니다. 방문객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 군청입니다. 저도 놀라서 너무 과할 정도인데 올라가는 계단만마다 이게 아주 옛날 사진입니다만 지금도 아마 있는지 모르지만 청송은 양쪽 입구에 군청 입구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임 군수님이 정말 올인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분의 열정 때문에 청송이 내륙에서 1호가 되신 거예요. 다 반대해도 열정이 있으시고, 예, 업사무소, 동사무소죠. 업사무소, 농업지도 다 붙어 있었어요. 사과축제 때요, 대단한 무등산 아마 광천터미널 가시면은 딱 내리자마자 바로 이게 보입니다. 좀 헷갈리죠. 보이는 것에 그 가치가 있다. 예, 아주 철학적입니다. 노출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무등산도 지금 올인. 예, 마스코트, 질병센터, 호수고 생태공원, 곳곳에 이렇게 포토존을 만듭니다. 학생들이 보면 사진 찍고 싶죠. 예, 한탄강 정말 연천, 포천처럼 좀 이 정도는 아닙니다만 가는 곳곳 국도변에 있죠. 국도변에 저와 같이 표시, 여기가 몇 미터 어디가 뭐가 있으면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저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유네스코 총회를 개최하려고 낸 거죠. 자, 일본의 사례입니다. 시마바라. 버스고 기차 열길이고 여기가 지질공원입니다. 터미널, 배 터미널이 있죠. 배가 떠나가는 터미널에 저와 같이 나옵니다. 아소,
지오파크, 지오호텔. 예, 가고시마에 사쿠라지마라고 있죠. 분화하죠. 가고시마 시내 인구 60만인데 분화하면은 화산재가 그냥 시내 차에 쫙 깔립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사셔요. 그때 제가 갔을 때 이렇게 분화했는데, 자, 터미널에 웰컴 지오파크. 예, 곳곳에 명소에 대한 입간판, 안내센터, 단양입니다. 단양도 이 만천하 스카이워크 있죠. 이것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원하는데 지금 명소가 됐어요. 저 줄 섭니다. 줄 서고 올라가 보면은 정말 단양강에서부터 단양이 하늘에 확 들어옵니다. 저 심사하는데 세계 지금 유네스코 후보지이 됐거든요. 동해안하고 같이 이제 심사를 갔었는데 저희들이 더 사진 찍고 싶고 좀 더 오래 있고 싶고 그와 같은 저런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상징. 특히 단양잔도 정말 사람들을 관광객도 많았습니다. 꼭 한번 과정위와 팀장님 한번 쭉 다 보시죠. 예, 단양을 갔더니 단양 8기형, 제2 8기형이 전부 자연 요소예요. 단양 구경이다 해서 단양 구경 어딘가 했더니 전통시장이 구경이었다. 전통시장 가서 그러니까 이분이 경상도 분인데 상인회 부회장님이세요. 지오포드를 내주시는 거예요. 순대, 마늘 순대, 토종 마늘 순대 하시가지고 나오는데 와 살살살 먹는 거예요. 저는 마늘하면 의성인데 왜 단양이냐. 이번 심사 갔을 때도 그 레스토랑이 마늘 풀코스 나오는 마늘하면 저는 아직까지 했는데 좀 이따 또 하나 더 나옵니다. 마늘이 이겁니다. 제주도 갔는데 맥도날드 같더만은 창녕 갈릭. 아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할 정도로. 예, 창녕이 아마 우리나라 마늘의 한 10%를 생산하고 있죠. 낙동강변에 예, 일본의 사쿠라지마의 농가 카페입니다. 이분이 그 시마바라 사쿠라지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하신 부모님이시고 따님인데 이 지역의 특산물이 어마어마한 이 있죠. 다이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농가 카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메뉴를 개발해서 지오 레스토랑을 하시는데 가격은 만만치 않았지만은 정말 기억이 납니다. 또 체험 코스를 합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예, 외국인 대상, 학생 대상. 그 유치원 학생들을 하나하나를 그 밭에 이름을 주고 키우게 합니다. 그리고 수학하게 돼요. 이게 바로 지오 액티비티. 체험. 외국인들 하는 체험을 합니다. 그 외국인들 가면 자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팬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시마바라입니다. 시마바라인데 이 지역의 특산물이 소면이에요. 소면이고 이 소면이 이 지역의 특산물이고 이 지역은 또 풍부한 지하수 자원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했는 저거를 이 흘려보내는 거 지하수로 수돗물이면 저렇게 맛이 없죠. 근데 지하수를 해서 흘려보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줄을 서야 됩니다. 이거. 다음 시마바라 지역에 이 지역의 제과점에서 자발적으로 이분이 아이디어를 해서 개발했는 지오 기프트, 지오 스위치라 해서 이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판매도 하시고 파트너로 아까 그 베트남도 있죠. 베트남도 바로 앞에 그 상품 코너에 이분이 현무암 이 기프트를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지구본의 상품이 풍성하죠. 다가갈 수 있고 지역을 날릴 수 있고. 예, 이제 또 국내로 오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지금까지 지구본을 이끌어왔던 제주도하고
우리나라 가장 지원이 많은 경북군하고 지금 협력 파트너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자. 양대 축이죠. 경북이 지금 국력을 다 빼면 5개입니다. 예, 제주도가 지금까지 국가지휘권 이전에 벌써 세계지휘권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지휘권을 이끌어왔다고 보죠. 아까 본 수월봉에 해설 선생님이세요. 수월봉에. 바로 제가 석사 논문제 화산하게 교과서를 할 정도로. 근데 그때는 그 가치를 몰랐던 거죠. 지휘공원 제도의 시대에 이제 빛을 보게 되는 거죠. 수월봉. 예. 2016년도에 동의한 팀 해설사 선생님들이 제주도에 와서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교류도 했습니다. 예, 이제 시마바라, 예, 제주도하고 시마바라의 교류 이야기를 좀 꺼낼게요. 여기가 시마바라의 지역입니다. 이 산이 분할을 해서 시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분할을 하면서 화쇄류가 덮칠 뻔했는데 이 산이 막아준 거죠. 산이 막아주고 이 흘러내려서 바다까지 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 끝머리에 보면은 여기 이제 이 지역 오바마 온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바마 온천 지역이 지명이 오바마예요. 오바마 대통령 때 저 지역이 오바마 정말 활용 잘한 거죠. 우리 대통령 온천이다. 오바마 대통령 떠나도 뭐 어떻게 하고 하는데, 자, 이 지역이 화구가 이쪽 바다 쪽에 있어요. 화구가. 근데 분할하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쪽에 온천하고 이쪽에 온천하고 올라오는 화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온천의 천질이 달라요. 투명하고 유백색이고. 그런 부분이 지질공을 통해서 차별하고 교육을 하고 그걸 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또 오바마도 짬뽕이 또 지오푸드로서 대단합니다. 일본에서도 NHK 방송에 나올 정도로 이 오바마 짬뽕이 이제 오바마 지역에 명물 지오푸드로 해서 지역을 통해서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그 화세리가 민간을 덮치고 학교를 덮쳤어요. 이 지지공의 테마가 재해로부터의 교훈입니다. 일본에 수많은 화산지대가 많죠. 아소도 화산인데 이 지역은 분화돼가지고 그 피해를 프랑스 화산학자 부부가 죽고 일본 매스컴이 카메라가 불타고 한 40몇 분이 생명을 잃었어요. 거기에서부터 재해로부터의 교훈이라는 테마로 해서 차별화된 지역입니다. 이 초등학교가 여기에 있었는데 그 화실과 덮쳐가지고 학교가 다 타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민가가 여기 끝머리에 있었는데 이 묻혀버렸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복구하게 되면은 빨리 복구하고 막 새집을 지고 하죠. 뭐 그대로 보존한 겁니다.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전신주가 이렇게 누워져 있어요. 이게 오는 방향. 이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은 공원으로 만든 겁니다. 재해 토성류 재해 가옥 보존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주변에 뭘 배치했냐면은 로컬 푸드 판매점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견학을 하고 로컬 푸드를 거기서 사고 관광 명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발상의 전환인 거죠. 예. 자, 이분이 시장님이신데, 시의회 의원 하실 때 지지공원에 창안하신 거예요. 일본 지지공원도 2009년도 8년도 들어갔거든요. 시의원 하시면서 우리 지역을 살리는 지지공원이다. 지지공원 활동하셔가지고 시장님이 되셔가 지금 3기째 구세와 같이. 또 이분이 저한테 제안이 왔어요. 저희도 하고 좀 자명이 일어났다가 중계해달라고. 그때 팀장님이 누구냐면 우리 고길림 팀장님이라고, 이분이 지휘원 팀 마지막에는 이제 제주 부시장님으로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지휘원 행정의 달인이세요. 그리고 원래 전공은 기계공학이세요. 그리고 아마 군수님의 동문이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지휘원을 하시면서 석사 논문을 지휘원으로 쓰셨어요. 박사를 하셨는데 학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지휘원 열정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청송 포럼 때도 연사로 오시고, 하여튼 그렇게 이분이 제안을 해서 딱 올해가 자매기념 10주년.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수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가 제주도에서 EPGN 했습니다. 그 전에 자매기념을 맺었어요. 시마바라에 가셔가지고.
자매회를 맺고 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9월 달에 심포지엄 때 울릉도 독도의 복귀가 유네스코가 되고 하여튼 뭐 이렇게 시의회 의원들이 교류하시고 기념식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설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해설 선생님들이 이제 교류하시고 성산일 출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선생님들이 다시 그 지역을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분이 시마바라 해설 선생님이신데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지리 선생님이셨는데 한글을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아쉬운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죠. 아까 우리 현현 선생님 눈물을 흘리시고 그 다음에 또 시마바라 지역 일본 국내 인정 10주년을 기념해서 시마바라 지역의 주민분들이 대거 2018년 코로나 이전에 오세요. 코로나 이전에 오셨는데 이 최고령자가 80세세요. 80세신데 성산일 출봉 올라가신 거예요. 자료고 이렇게 지역 간의 교류, 이 교류 활동들이 이제 재인정 유네스코에 정부 발신을 하는 거죠. 한국의 대표지리공원, 일본의 대표지리공원이 이렇게 활발하게 지리공원을 통해서 지역을 이해하고 교류하는 이게 바로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지리공원을 추구하는 핵심입니다. 자, 다음 아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아소가 이 지역이 칼데라예요. 어마어마한 폭발로 해가지고 일본 전도가 재가 쌓여진 건데 이 칼데라 안에 아소시 인구 5만이 다 삽니다. 이 안에요. 칼데라 안에. 근데 귀국하다 보니까 압박감이 없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여기가 이제 중앙화구, 지금 연기가 나죠. 여기가 바로 화구인데, 자, 2018년부터 청소하고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고 가고 교류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앙화구인데, 어마어마한, 이게 아무나 못 따라갑니다. 그때의 분화 정도에 따라서, 근데 운 좋게도 저는 올라갔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모든 게 녹아내려져. 산도죠. 폐하가. 예, 바로 케이블카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중간에 되는데 로프웨이가 있어가지고 그날의 분화의 상태에 따라서 위험도에 따라서 관광이 가능하고 안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칼데라 외륜산이에요. 아주 시민들이 있고 있는데 여기에 초지가 대단합니다. 초지가 있어가지고 이 방목에 대해서 하는데 일본의 와규는 색깔이 어떻죠? 일본의 와규 하면 검은색이에요. 고백이가 이겁니다. 근데 뿔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우는 이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루트가 한국의 한우래요. 한국의 한우에다가 덩치가 작으니까 유럽하고 해서 일본 사람들 이 사람은 적소, 아까우시라고 해요. 이분은 루트가 한국하고 접점이 있는 거죠. 구마모토는 태계 이왕의 항문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구마모토 철학자들이 태계의 항문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청송의 심수만 토이고 뼈가티 옛날에 인적 교류, 지역적 간의 교류 이런 농업에 의성도 아마 농업유산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아소도 여기에 유산이 있어요. 이 초원이 관리하고 방목하고 우유, 요구르트 제가 지오푸드가 이게 정말 이 적소를 슬라이스해서 나온 이 명품 가게가 아소시 관광과장님이 여성분이신데 친정 남동생이 이 맛집을 하세요. 이마킹이라고 혹시 아소 여행 가신 분들은 여기 예약하고 가셔야 되는데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잘해주실 겁니다. 예, 아소 인기 지오푸드 가격은 좀 비쌉니다만 예, 한번 보실까요? 이 지하수입니다. 지하수가 이게 칼데라 있죠. 비가 내리면은 신부에서 함량돼가지고 이제 지하수입니다. 이렇게 풍성해요. 이 물을 보틀링해서
아주 지역에 비싼 생수를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유명 관광지가 좀 우리 그냥 밖으로 나온 게 배치를 했더니 바로 관광지에 있는 거죠. 지역의 풍요로운 저 아소가 재해가 일라면은 초토화되는 지역이지만 바로 이겁니다. 2016년도 경주 지진 났을 때 있죠. 같은 때 아소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때 아소 진자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동해안도 마찬가지, 경주도 마찬가지고요. 지구에 지금 심상치 않죠. 화재라든가. 그래서 지금 지질공원 중에서도 지역 회드라고 지질재 섹션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한 5분 안에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의성지질공원에 앞으로 해 나가실 얘기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의성지질공원이 의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풍부한 자원, 풍요로운 대지, 단일 지자체.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복수지자체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거기다가 또 하나, 사통 발달. 접근성 정말 좋죠. 대도시 가깝고. 뭐니 해도 오기 쉬워야만 해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부터 국가지원 인정되셨으니까 브랜드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지오 브랜드. 그 다음에 하드웨어. 청소회라는 데가 대면 콘도가 있었죠. 그런 시설이 있고 농업, 농림무슨 회가 있고 하니까 국제 행사를 할 수가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탄강이 그런 행사할 수 있는 게 저와 같은 센터, 전시관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과제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조형물, 랜드마크,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가시성. 자, 지질공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의성의 몫입니다. 지질공원이 정형화된 게 없어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만들어가냐가 차별화되는 크리에이티브가 심사에서 더 큰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내가 K, 한류도 K-팝, K-뮤직 많죠. 지질공원 중에서도 K-지오팝을 접목하시는 의성이 출발은 늦었지만 의성이 이제 새로운 역할을 해주시기를. 그래서 저는 지질공원 어렵게 브랜드를 개발하셨으니까 지역을 한번 리셋하는, 지역을 혁신하는 제도를 한번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게 부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겁니다. 미래비전이 바로 여기에 다 녹아납니다. 이 계획대로 차근히 추진해 나십니다. 유네스코가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SDGs. 바로 지질공원의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파트너십, 기후변화 대응, 지질재해, 이 부분이 지질공원에 어떻게 활용하고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유네스코 가실 때 심사의 평가의 요소가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핵심 가치, 바로 지역 자원의 재발견입니다. 그냥 내 지역에 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질공원의 관점에서 지역의 자원을 재발견하시고 재발굴, 발굴, 보존, 교육, 활용, 바로 이게 바로 핵심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관광의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지질공원은 지오투어리즘은 기존의 생태, 역사, 문화, 관광 모든 걸 아울 수 있는 토탈 투어리즘입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네트워킹. 자, 요거는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일본의 대표 공룡으로 테마로 된 지오파크가 있습니다. 후쿠이현에 있는데 이 지역입니다. 근데 일본 공룡의 80%가 이 지역에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지역이 대륙이, 일본 열도가 우리나라 대륙에서 분리됐거든요. 분리됐는데 중세기 때는 한반도 쪽에 붙어있던 지역이죠. 그 지역에 이쪽에 남아 있습니다. 예, 세계 3대 공룡 박물관이 여기 있습니다. 캐나다, 중국,
일본, 이게 캐나다가 제일 먼저 85년도에, 그 다음에 중국이 87년도, 중국이 이제 세계 제1권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자, 인구 이 지역이 2만 5천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3대 박물관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그 지역이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지역이죠. 예, 공룡에 대한 특화된 지역입니다. 자, 다음에는 저는 고구사군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고구사군들은 이와 같이 의성하고는 내륙지역입니다. 저기는 바다입니다. 그 아소의 담당자가 동해안을 질생장을 경험하고 나서 코멘트가 아주 인상이 남습니다. 아소는 내륙이라서 저희들은 바다가 없습니다. 근데 동해안을 투어해보면서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의성은 내륙이죠. 태지강, 중생. 이 지역은 정말 연세 많은 돌들로 구성된 성칸분의 그 이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와 같이 섭고 정왕급 지층이 힘을 받으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지질학적 시행을 주로 10억 년대. 여기 교과서에 나옵니다. 세부론 섭고 말도 섭구자 하면은 천연기념물입니다. 근데 이번에 고구사 군도가 저는 군산시 전역이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뭐 여러 이유로 해서 고군산 군도를 중심, 도서지방 공군산 중심이 되고 아까 그 삼북동 있죠. 시내는 한 곳만 들어가고 면적이 의성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아마 나중에 아마 유네스코 갈 때도 그 지역은 아마 군산시 전체가 되겠지만은 군산시 인구가 10만이죠. 군산은 어마어마한 경쟁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휘봉을 통해서 인정연도와 같은 의성과 고군산이 협력한다면 저는 아주 신호초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고군산 군도를 갔는데 선주도로 가는데 최치원 유적지가 많아요. 최치원. 저희 조상님인데 최치원. 거기에서 뭐 최치원 이야기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의성도 마찬가지죠. 접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 공룡 아까 보여드렸죠. 이 시내부에 있다 보니까 바로 그 역사 군산 내에서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드웨어를 여기도 공사하다가 발견됐대요. 그래서 지리자원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보니까 굉장히 가치가 있어가지고 천연기념물인데 이와 같이 문화재 예산을 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덮어버린 것도 아마 우리나라는 그렇게 드문데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와 같은 저런 지역들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해남도 하려고 하고 있죠. 공룡이 많지만은 의성의 공룡에 대한 부분이 또 차별화된 부분이 있고 의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성 하면은 공룡 아마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이제 고구상도는 군산은 맥주 지역푸드입니다. 여기 째보선 창에서 이게 나옵니다. 동백골 라거, 우판장 라거, 맥주 축제도 있고 또 하나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게 군산하면 짬뽕이죠. 중앙. 이 건물이 동국문화재랍니다.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심사 마지막 날 부시장님이 직접 안내하셔가지고 짬뽕에다가 잊을 수 없는 군산의 짬뽕 특화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역푸드. 서지 쪽에 갔는데 이제 2장 남았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지역 파트너인데요. 선주도에 여섯 밤바다가 아니고 선주도 밤바다. 어마어마하게 푸짐하고 맛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과장님, 이게 보셔보셨나요? 이름.
예. 서대는 여수, 서대무침. 여수에 가면 서대무침이 있습니다. 저 친구는 박대랍니다. 문제는 박대가 아니고 박대인데, 부산에 가면은 박대. 좀 박대입니다. 박대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구이가. 기발 저기 지역을 지리공을 통해서 아마 앞으로 군산이 아마 이 박대 어마어마하게 지금 딱 검색하니까 지금 박대가 나와요. 여러분들 박대 주문하시고 한번 보시고 오세요. 그냥 살살 녹았습니다. 예, 이와 같은 지리공원에는 먹거리, 마실거리 다양한 지역의 기존의 관광자원을 아우르는 게 바로 지리공원. 바로 이제 이 지금 공고성 군도가 이렇게 다 연결된답니다. 우리나라도 토목 기술이 좋아졌죠. 다 인도계로 연결돼가지고 솔직히 이 접근성이 좋지 않아요.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고 저희들도 그날은 이제 교통편이 안 좋아가지고 군산시 행정선을 저는 두 번째 타봤어요. 부산 심사할 때 부산에서 행정선을 내서 우리 또 해상에서 두 번째로 부산시에서 행정선 지도선을 내주셔가지고 저는 이 길값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부산을 이뤄줬습니다. 그와 같이 뛰어난 자연경관과의 탁월한 게 있지만은 백령도 대청도 같이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의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통팔달, 접근성, 대도시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리공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역파악은 로컬 파악이에요. 지역이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리공원이 성공하려면 지역의 협력, 주민의 참여, 상생 공존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그 한국관광공사 사장님이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체류행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제 내려왔습니다. 저는 항상 특별한 게 없으면 하루 전 내려가서 여유롭게 먹고 마시고 바로 이겁니다. 와서 보고 배우고 교류하고 먹고 자고 가자. 바로 이게 되는 지리공원을 만들어 나가시. 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지리공원은 저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의 장소,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리공원 통해서 지역이 새로운 가치 발견과 지역의 활성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최혁동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정례 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